안녕하세요. 외도회복TV입니다. 외도가 끝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끝났으니까 다 괜찮아질 거야. 이제는 다시는 그 사람 생각이 안 나겠지. 하지만 막상 관계가 끝나면 마음은 전혀 다르게 반응해요. 끝났는데도, 연락이 끊겼는데도, 심지어 다시는 만남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면서도 그 사람 생각이 자꾸 나요. 아침에 눈 떴을 때 눈앞에 펼쳐진 일상이 너무 공허하게 느껴지죠. 출근길에 지하철 창밖을 보는데 그 사람과 함께 웃으며 지나갔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어느 날 밤 혼자 누워있는데 마음이 이유도 없이 허전하죠. 그럴 때마다 떠나간 그 사람이 불쑥 찾아와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제는 끝난 관계라는 걸. 다시 이어지면 안 된다는 걸. 그리고 설령 이어진다고 해도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아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은 다르게 흘러갑니다. 왜 자꾸 그 사람이 떠오를까?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사랑했던 걸까? 이 질문에 빠져들다 보면 내 마음은 혼란스러워지고 지금 곁에 있는 가족에게 집중해야 할 마음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끝난 관계인데도 자꾸 미련이 남고 문득 떠오르고 그리워지고 심지어 돌아가고 싶은 충동까지 올라오죠. 그래서 스스로를 더 괴롭혀요. 난 왜 이렇게 약할까? 왜 잊지 못할까? 혹시 그게 진짜 마음이었나? 근데 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움이라는 감정은 아주 교묘합니다. 기억 속에서 좋았던 순간만 꺼내와요. 함께 웃었던 장면, 따뜻했던 대화, 설레던 순간만 남기고 불안했던 시간, 싸우던 순간, 머리 터질 것 같던 그런 상황들, 두려웠던 현실은 싹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떠나간 사람이 더 특별해 보이고 더 아쉽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 아니라 기억의 왜곡입니다. 또한 그리움은 습관의 힘이기도 해요. 매일 연락하고 매일 생각했던 습관이 한순간에 사라지면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죠. 그 빈자리를 우리는 또 사랑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잃어버린 시간의 공백, 끊어야 할 습관의 잔재일 뿐인데도 사람 마음은 그걸 미련으로, 그리움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현실이 힘들 때 그 그리움은 더 커져요. 배우자의 차가운 눈빛, 가정에서 느껴지는 긴장감, 책임져야 할 무게가 나를 짓누를 때 사람은 도피처였던 그 사람을 떠올리죠.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해줬는데, 그 사람은 내 이야기를 다 들어줬는데 이렇게 미화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현실을 피하고 싶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착각이에요. 떠나간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는 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과정이고 그만큼 외도가 남긴 흔적이 크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감정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죠. 그리움에 머물면 내 회복은 더 늦어지고 결국 내 가정은 더 무너집니다. 오늘은 바로 이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떠나간 그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날 때 왜 그런 감정이 찾아오는지 그 속에 숨겨진 이유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상이 비어있을 때. 외도가 끝나고 가장 먼저 찾아오는 건 바로 빈자리의 공허함이에요.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한 게 우리가 누군가와 매일 주고받던 연락, 하루의 일정 속에서 습관처럼 자리 잡았던 행동이 끊어지면 그 순간부터 인생 전체가 갑자기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 허전함이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들고 잘 잤어라는 메시지를 보내던 시간이었죠. 짧은 인사였고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말이었는데 그 습관이 사라지니까 하루 시작이 텅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알람을 끄고 난 뒤 핸드폰을 들여다봐도 예전처럼 기다리고 있던 메시지가 없어요. 그 순간 머릿속은 비어있는 화면을 보면서 아, 이제 진짜 끝났구나 라는 허전함을 더 느끼게 됩니다. 점심시간에도 비슷하죠. 예전에는 밥 먹으면서 혼자 있어도 사진을 찍어 보내고 또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짧게라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혼자 밥 먹으면서 괜히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다가 그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의 마음이 더 무겁게 내려앉죠. 주변 사람들은 똑같이 웃고 떠드는데 나만 유리벽에 갇힌 사람처럼 고립감을 느낍니다. 이 저녁이 되면 더 강해져요. 예전에는 하루를 정리하듯 전화를 하거나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며 안도감을 느꼈을 텐데 그 시간이 사라지고 나니까 갑자기 저녁이 길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마저 공허해집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질수록 떠나간 사람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죠. 사실 이 공허함은 사랑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특별해서도 아니에요. 그저 내 일상에 잘못 끼워 넣은 습관이 사라져 버린 것 뿐이죠. 마치 매일 마시던 커피를 갑자기 끊으면 카페인을 원한다기보다는 그 시간, 그 행동이 사라진 게 허전한 것과 같죠. 외도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특별했던 게 아니라 내 삶에 불법적으로 끼워 넣은 시간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공백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허함이 무서운 이유는 사람을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빈자리가 크면 클수록
아, 그 사람이 내게 정말 소중했구나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소중했던 게 아니라 내가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붙잡았던 시간과 습관이 소중했던 것처럼 느껴지는 착각일 뿐이에요. 이 허전함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러니 자책하지 마세요.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구나. 난 정말 약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잊지 못해서가 아니라 단절된 습관 때문에 느끼는 당연한 반응이에요. 문제는 이 공허함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이 빈자리를 계속 그 사람의 기억으로만 채우면 미련은 점점 커지고 결국 내 삶 전체가 그 미련에 갇혀버려요. 그러면 회복은 더 멀어지고 가정은 다시 세워지지 못합니다. 반대로 이 시간을 배우자와의 대화로, 아이들과의 웃음으로 내 삶을 다시 바로 세우는 작은 습관들로 채워간다면 공허함은 조금씩 줄어들 거예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차츰 내 일상에 건강한 습관이 자리 잡으면서 허전한 마음은 희미해집니다. 떠나간 사람이 그리운 게 아니라 사실은 비어있는 내 일상이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 그 허전함을 잘못된 미련으로 착각하지 말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과 새로운 시간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이고 진짜 사랑을 세우는 길이에요. 둘째, 기억이 불쑥 떠오를 때. 외도가 끝나고 나면 진짜 힘든 게 뭘까요? 그 사람이 내 앞에 없는데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기억이 불쑥 떠오르는 순간이에요.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우연히 함께 갔던 카페 간판이 눈에 들어와요. 별 생각 없이 지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때 나왔던 대화가 떠오르고 그 자리에서 웃던 얼굴이 생생하게 그려지죠. 그 순간 마음은 이미 과거로 끌려가 버립니다. 음악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한 곡이 불쑥 심장을 치고 들어와요. 아, 저 노래 들으면서 같이 드라이브 했었지. 그때 나를 보면서 웃던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네. 이렇게 별 의미 없는 노래 한 곡이 마음 전체를 흔들어 버리죠. 냄새 하나에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같이 갔던 음식점의 그 향, 그 사람이 쓰던 향수 냄새, 심지어 길에서 스쳐간 비싼 향기에도 순간 마음이 멈춰버립니다. 이건 내가 원해서 떠올린 게 아니에요. 그냥 무의식 깊은 곳에 남아있던 흔적이 불쑥 찾아오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정말 잊으려고 하는데 자꾸만 떠올라요. 제가 약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진짜 사랑이었던 걸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근데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단순히 뇌에 남아있는 기억의 반응이죠. 우리의 뇌는 강렬한 경험을 잘 기억해요. 즐거웠던 순간, 자극적이었던 경험은 마치 도장처럼 각인됩니다. 그래서 외도가 끝난 후에도 뇌가 상황에 맞게 자동으로 그 기억을 꺼내오는 거예요. 마치 담배를 끊는 사람이 습관적으로 손이 입으로 가는 것처럼 비슷해요. 사랑이라서 떠오르는 게 아니라 습관과 기억이 남아있어서 떠오르는 거죠. 문제는 이 기억이 떠오를 때 사람 마음은 자꾸만 그 기억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좋았던 장면만 꺼내오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웠던 순간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기억은 늘 달콤하고 그래서 더 아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기억의 잔상에 붙잡히면 회복은 결국 느려집니다. 그때가 그리워, 그 사람은 진심이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자꾸 이렇게 함몰되면 마음은 또 다시 흔들리고 지금 지켜야 할 가정은 또 뒷전이 되어버리죠. 기억은 현실이 아니에요. 기억은 왜곡되고 시간은 진실을 바꿔놓습니다. 그 사람이 떠오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내 인생의 답이었던 건 아니죠. 그건 단지 내 뇌가 과거의 흔적을 꺼내왔을 뿐이에요. 떠나간 그 사람이 생각날 때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잡으시면 좋아요. 이건 내 뇌, 내 머리가 장난치는 거야. 이건 습관이 남아있는 거야. 이렇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순간의 그리움이 현실을 무너뜨리고 오늘을 허비하게 만들겠죠. 기억이 떠오르는 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건 누구나 겪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떠오른 기억에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냥 흘려보내고 지금 내 곁에 있는 배우자와 아이들을 바라보면 그게 회복의 힘이고 사랑을 세우는 길이에요. 셋째, 현실이 버거울 때 관계가 끝나고 난 뒤에도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가 않습니다. 특히 지금의 현실이 너무 버겁기 때문에 떠나간 사람이 더 자주 생각날 때가 있어요. 집안의 풍경부터 달라지죠. 평범하게 주고받던 대화는 조심스러워지고 말 한마디에도 분위기가 얼어붙습니다. 서로의 눈빛을 마주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거리는 멀게만 느껴지죠. 아이들이 옆에서 웃고 떠들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 웃음이 나 때문에 다칠 수도 있다는 죄책감이 불쑥 올라오기 때문이에요. 밖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출근길 버스 안에서, 사무실 책상 앞에서 일상은 돌아가는데 마음은 무거워요. 주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괜히 멀게 느껴지고 사소한 시선 하나에도 불안해집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내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휘말리기도 시작해요. 그럴 때면 현실 전체가 나를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힘든 순간이 쌓이면 마음은 어떨까요? 본능적으로 도망치고 싶어요.
그리고 그때가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한때 도피처처럼 느껴졌던 그 상간자와의 기억. 그 사람과 함께 있던 시간은 잠시라도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책임도 무거운 시선도 잊게 만들었던 그 순간들이 지금의 현실 앞에서 더 선명하죠. 그래서 자꾸 그리움처럼 다가와요. 하지만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그리운 게 아니라 그때의 감정이 그리운 거예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던 순간, 내가 인정받는 것 같던 순간, 무너져 내린 마음이 잠시라도 가볍게 느껴졌던 기억. 그 감정이 필요했던 것이지. 그 사람이 유일한 해답이었던 건 아니에요. 현실이 버거울수록 이 기억은 더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차가운 현실과 비교되니까 그때의 따뜻함은 더 강하게 미화되며 마음을 흔들어요. 그러다 보면 현실은 더 무겁게만 느껴지고 도망치고 싶은 충동은 커집니다. 이런 마음이 찾아오면 스스로를 자책하기 쉬워요. 왜 아직도 그 사람이 생각날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내가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누구라도 잠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요. 이건 약함이 아니라 사람이기에 당연히 겪는 과정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감정이 있어도 여전히 하루를 버텨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차가운 눈빛을 마주하면서도 집으로 돌아오고 무거운 마음을 안고 일터에 나가고 스스로를 원망하면서도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내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흔들릴 수 있어요. 떠나간 사람이 벌써 떠오를 수도 있고 그 기억이 현실보다 더 선명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살아내고 있다면 그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혹시 오늘도 버겁게 느껴졌다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오늘도 견뎌냈다. 그걸로 충분하다. 그 한마디가 내일을 살아낼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를 버틴 것이 정말 큰일을 하신 거고 정말 잘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면 언젠간 이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졌다는 걸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넷째, 죄책감과 미련이 섞일 때 관계가 끝나고 나면 마음속에서 가장 복잡하게 얽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죄책감과 미련이 동시에 밀려올 때예요. 가끔 이런 생각이 불쑥 찾아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까? 내가 조금만 더 따뜻하게 해줬더라면 그 사람도 떠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후회가 마음을 파고들면 곧바로 미련이 따라오죠. 혹시 그 사람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건 아닐까? 내가 아니면 그 사람도 외로웠을 텐데. 이렇게 두 감정은 꼭 손잡고 같이 들어와서 마음을 흔들어놔요. 밤에 혼자 누워있을 때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이 떠올라요. 너 없으면 못 살겠어. 너랑 있으면 모든 게 다 잊혀져. 그 순간에는 진짜 같았던 이런 말들이 시간이 지나 다시 귓가에 맴돌면 마음은 또 혼란스럽죠. 그게 다 거짓말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나한테만큼은 진심이었을까?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에 빠져들면서 죄책감은 더 깊어지고 미련은 더 선명해집니다. 배우자의 얼굴을 볼 때도 이런 감정이 치고 들어와요. 무너져버린 그 눈빛을 보면서 너무 미안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픈데 그 순간에도 또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아프겠는데 그래도 그 사람은 나한테 따뜻했었지. 아이러니하게도 죄책감이 미련을 불러내는 거예요. 마음은 점점 복잡해지고 어디에도 편히 설 자리가 없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이럴 때 미련이라는 건 꼭 그 사람 자체를 향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의 순간, 그때의 대화, 그때 내가 느꼈던 위로 같은 감정의 조각들을 그리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마음은 그걸 구분하지 못하죠. 그래서 감정은 또 혼란스러워지고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을 사랑하나? 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두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교묘하게 얽힙니다. 어느 날 후회가 더 크게 다가오고 어느 날은 미련이 앞을 가려요. 내가 끝까지 책임졌어야 하지 않았을까? 내가 떠나온 게 잘못된 건 아닐까? 이런 자기 비난 속에서 다시 그리움이 피어오르고 마음은 또다시 흔들립니다. 가장 힘든 건 이 감정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잊었다 싶다가도 어느 장면 하나, 어떤 말 한마디에 다시 죄책감이 올라오고 거기에 미련이 붙습니다. 마음이 괜찮아졌다가도 다시 무너지고 그 반복이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더 무겁게 느껴지죠. 하지만 이런 마음이 찾아온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누구라도 관계가 끝난 뒤에는 후회와 미련이 뒤섞인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이건 약해서가 아니라 사람인기 겪는 당연한 과정이에요. 지금도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미련 때문에 흔들리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하루를 버티고 있다면 이미 그걸로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고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 과정이야말로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섯째, 혼자 있을 때 쓸쓸함. 관계가 끝난 뒤 하루를 살다 보면 이상하게 더 힘들어지는 때가 있죠. 그건 바로 혼자 있는 순간이에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땐 괜찮아요. 일을 하거나 가족과 어울릴 때는 마음이 잠시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덜 아픕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는 순간, 그때 찾아오는 쓸쓸함은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무겁죠. 밤에 불을 끄고 누웠을 때
방안은 고요한데 마음은 시끄럽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 휴대폰을 들고 메시지를 주고받았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별 의미 없는 대화였는데 지금은 그 시간이 사라지니까 텅 빈 화면만 남습니다. 그 공백이 주는 허전함이 마음을 찔러요. 불을 끄고 눈을 감아도 마음속에서는 그때의 목소리와 말투가 생생하게 떠올라서 잠이 안 옵니다. 아침에 혼자 일어나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면대 앞에서 얼굴을 씻으면서 문득 예전에 주고받던 짧은 안부가 떠올라요. 그 말이 없어졌다는 사실이 더 크게 느껴지고 하루의 시작부터 마음이 공허해지죠. 출근길, 쓸쓸함은 어김없이 와요. 지하철 안에서 있는데 왠지 혼자만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고, 창밖을 보거나 노래 한 곡이 불쑥 과거로 나를 끌어당기고 떠나간 사람의 그림자가 마음에 내려왔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 이게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이에요. 혼자 밥 먹을 때도 예전에는 음식을 찍어 보내며 농담을 나눴을 텐데 지금은 오롯이 혼자죠. 주변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밥 먹는데 나만 조용하고, 숟가락 들고 있으면 괜히 손이 허전하고 마음은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습니다. 이런 쓸쓸함은 사실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혼자라는 현실, 비어있는 마음의 공간이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떠나간 사람이 그립다기보다 내 안에 남아있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그 사람의 얼굴을 빌려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은 더 괴롭습니다. 다른 사람과 있을 땐 잊고 있다가 혼자가 되면 모든 생각과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마음을 뒤흔들죠. 그 공허함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빈자리를 메워줬던 기억이 다시 떠올라서 그리움처럼 보여요. 이런 감정이 반복이 되면 스스로가 더 힘들어집니다. 난 왜 이렇게 약할까? 왜 아직도 그 사람이 떠오를까? 자책이 쓸쓸함을 더 크게 만들고, 쓸쓸함은 그 사람을 다시 불러와서 끝없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쓸쓸함이 찾아오는 건 누구나 겪는 과정이에요.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겪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쓸쓸함 속에서도 여전히 하루를 또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정말 잘한 거고 대단한 일이고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큰일을 한 거라는 거예요. 밤마다 허전함이 몰려와도 결국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버티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 이거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미 잘하고 있다는 증거고 무너진 자리에서도 여전히 다시 걸어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괴롭더라도 스스로를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조차 살아내고 있는 자신을 인정해주는 게 필요해요. 난 오늘도 견뎌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쓸쓸함을 조금 덜어주고 내일을 살아갈 힘을 줍니다. 언젠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을 다잡고 회복을 준비하는 시간이 될 날이 올 거예요. 지금은 쓸쓸하고 고통스럽더라도 그 과정을 지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회복의 길 위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섯째, 기억이 왜곡될 때, 관계가 끝난 뒤에도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이유 중 하나는 기억이 왜곡되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의 기억은 이상하게도 좋은 부분만 남기고 힘들고 불편했던 순간은 서서히 지워버립니다. 문득 예전에 함께 갔던 장소가 떠올라요. 그 카페에서 마주 앉아 웃던 장면, 그 거리를 걸으며 나눴던 대화가 매우 선명하게 그려지죠. 그때의 설렘과 따뜻함은 기억 속에서 더 크게 부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소에서 느꼈던 불안함, 혹시 들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요. 음악 한 곡에 흘러나올 때에도 그렇습니다. 같이 들었던 노래가 나오면 즐겁게 따라 부르던 모습만 떠올라요. 그때 동시에 몰려왔던 그 초조함, 이게 과연 괜찮은 걸까라는 마음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습니다. 기억은 좋은 순간을 더 선명하게 남겨서 마치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사람은 원래 기억을 선택적으로 해요. 즐거웠던 기억은 아름답게 포장해요. 힘들었던 기억은 무의식적으로 밀어냅니다. 내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떠나가는 사람은 점점 더 이상화돼요. 마치 완벽한 존재였던 것처럼, 나를 진심으로 아껴준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회복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관계 안에서는 불안과 두려움이 늘 함께 있었죠.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마다 혹시 들키지 않을까 긴장하고, 만날 때마다 마음 한편이 무겁죠. 미래에 대한 확신은커녕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늘 흔들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은 이런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지워버립니다. 결국 남는 건 웃던 얼굴, 따뜻한 말, 짧은 위로 같은 파편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떠오르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왜곡된 기억 속의 그 사람이죠. 실제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포장된,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모습이에요. 이 착각 때문에 마음이 더 흔들리고 미련이 더 커지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이런 기억이 떠오르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머릿속을 장악합니다. 그 장면 속에서는 나도 행복했고 그 사람도 웃고 있었고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영화처럼 편집된 기억 뒤에는 늘 불안과 두려움이 숨어 있었음을 우리는 까먹습니다. 이 기억의 왜곡은 사람을 자책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때 내가 더 잘했더라면 끝이 달라졌을까? 혹시 그 사람이 진심이었는데 내가 놓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끝없이 이어지면서 죄책감과 미련이 동시에 커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런 과정이 누구에게나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기억은 늘 아름답게 포장돼요. 특히 이미 끝난 관계일수록 좋은 부분만 남아서 현실보다 더 빛나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겪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왜곡된 기억이 자꾸 떠올라 마음을 흔든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루를 버텨내고 있다면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곡된 기억은 결국 시간 속에서 흐려지고 그 빈자리는 새로운 경험과 건강한 기억들로 채워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지금의 왜곡된 기억들이 힘을 잃고 내 앞에 있는 현실이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날이 찾아올 거예요. 마지막 7째, 아직 끊지 못한 습관. 관계가 끝났는데 떠나간 사람이 계속 떠오르는 이 마지막 이유, 바로 습관입니다. 외도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새 세상의 일부가 되어버린 습관처럼 굳어지기 십상이죠.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휴대폰을 집어들곤 했어요. 알람을 끄고 가장 먼저 확인했던 건 상간자의 메시지였고 별 의미 없는 짧은 인사였지만 그 반복이 하루의 시작이 되었죠. 이 습관이 끊어진 지금 손은 여전히 휴대폰을 향하고 마음은 그 공백을 허전함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점심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 더 선명해집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던 습관이 사라졌으니까 하루의 끝이 길게 느껴지고 혼자 남겨진 듯한 기분이 더 크게 밀려오죠. 사람은 원래 익숙한 것에 쉽게 길들여집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익숙함은 마치 아주 특별한 무언가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착각하게 만들죠. 그러나 사실 떠나간 사람이 그리운 게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습관이 사라져서 허전한 것일 경우가 많아요. 이 지점에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내가 흔들리는 건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뇌가 익숙한 습관을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지금 느끼는 그리움은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습관이 남긴 잔재라는 거예요. 습관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습관은 바꿀 수 있어요. 흡연자가 담배를 끊을 때 처음에 손이 허전하고 몸이 반응하듯 지금의 허전함도 같은 원리입니다. 새로운 습관이 그 자리를 채워주기만 하면 지금의 공허함은 점점 힘을 잃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비어버린 시간을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과거의 습관이 남긴 빈자리를 새로운 습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가족과 짧은 대화를 나누는 습관, 아이들과 산책을 나가는 그 습관, 혼자 글을 적어보는 습관, 그 어떤 작은 행동이라도 반복이 되면 마음은 점점 새로운 패턴에 길들여집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여전히 그 습관의 흔적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거예요. 왜 자꾸 생각나지? 난 정말 못 끄는 건가? 이렇게 자책하기 쉽지만 사실은 아직 새 습관이 자리를 잡지 못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모래 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미 하루를 버티고 있고 공허함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도 흔들렸다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습관의 그림자일 뿐이다. 나는 오늘도 버텼고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거다. 이 작은 다짐이 반복될수록 흔들리던 습관은 조금씩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지금의 공허함이 더 이상 괴롭지 않고 그저 스쳐가는 기억으로만 남게 될 날이 올 것을 저는 바라봅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 분명해진 게 있죠. 떠나간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는 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끝났다고 알고 있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아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불쑥불쑥 그 사람이 떠오르죠. 그건 약해서도 아니고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아직 회복되는 과정이 있다는 뜻이에요. 빈자리의 공허함이 크고 기억의 조각들이 불쑥 떠오르고 현실이 무겁게 다가오고 죄책감과 미련이 얽히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왜곡된 기억이 마음을 속이고 끊지 못한 습관의 흔적이 자꾸 마음을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게 겹쳐져서 떠나간 사람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힘들고 흔들리면서도 하루를 살아내고 무너질 것 같으면서도 다시 일어나고 쓸쓸한 시간을 지나면서도 결국 오늘 하루를 끝까지 걸어내고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 사람이 떠오를 수 있어요. 오늘 떠올랐으면 내일도 떠오를 수 있고 내일 모레도 떠오를 수 있죠. 밤에 누웠을 때, 길을 걷다, 우연히 닮은 뒷모습을 볼 때, 음악을 듣거나 익숙한 향기를 맡을 때 문득 그 사람이 스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은 또다시 흔들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흔들리는 것 자체가 실패는 아닙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도 돌아올 자리를 붙잡고 다시 한번 숨을 고르고 내일을 맞이한다면 이미 그건 회복으로 가는 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가끔은 스스로가 너무 미워질 때도 있을 거예요. 난 왜 이렇게 약할까? 왜 아직도 잊지 못했을까? 난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람일까? 이런 자책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흔들리고 배우고 넘어지면서 커요.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돌아오는 힘을 가지는 거예요. 혹시 오늘도 마음이 공허하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난 오늘도 견뎌냈다. 그러니까 내일은 조금 더 괜찮아질 거다. 그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일을 살아낼 힘을 줘요. 그리고 그 말이 반복되면 언젠간 지금의 흔들림이 점점 옅어지고 떠나간 사람의 그림자는 더 이상 마음을 흔들 힘을 잃게 될 겁니다.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건 떠나간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삶을 함께 걸어가는 내 가족, 나를 여전히 기다려주는 현실, 그리고 오늘도 살아내고 있는 나 자신. 그것이 진짜 소중한 것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리움이 찾아와도 괜찮고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을 견뎌냈다는 사실이고 내일도 살아낼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언젠간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의 흔들림도 결국은 회복을 향해 걸어온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알게 될 거예요. 나는 무너졌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구나. 나는 결국 회복의 길을 걸어왔구나.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당신은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